자,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우리 또 코스피로 넘어가야 되겠죠. 3차 상법 통과됐으니까 법사위. 코스피가 5,969.64. 야 6천이죠.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내일 6천을 찍을지. 야 5,969p. 미쳤다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어느 재밌는 분이 이런 그래프를 올려주셔서 제가 보니까 극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당선 후 잔인하다. 당선 후 1년 동안 주가 그래프예요. 예. 그러니까 그 첫 1년이 사실 그 정권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이제 기간이라고 본다면 윤석열 때는 마이너스 6. 어떻게 문통 때는 마이너스 8이었네. 나 이거 문통 디스하려고 가져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에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있었겠죠. 뭐 전임자가 또 박근혜고 나라가 망가졌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전임자가 윤석열이고 나라가 망가진 건 똑같잖아, 이재명. 그런 정부 부분이 때도. 참 돋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구나 돋보입니다. 독보적으로 돋보여요. 보세요. 야, 마이너스로 쭉 꺼지는데 첫 1년 정권이 제일 힘 있을 때 이게 지금 이게 잘못 그렸네. 지금 보니까 이거 뚫어야 되는데 그죠? 정말 대단한 기록을 연일 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더 의미 있는 거는 몇몇 언론은 썼던데 관세 불확실성, AI 우려의 뉴욕 증시 하락 영향, 코스피 상승 출발 후 약세 전환. 그러니까 미국발 불안정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뚫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시장으로 봐도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고 종목으로 봐도 다 지금 깔고 있는데 삼성이랑 뭐죠? SK 하이닉스 이거 보세요. 이거 시뻘겋잖아요. 하이닉스 백만 닉스. 야 이거 전원주 선생님은 어떻게 된 거야? 전원주 선생님 같은 경우에 얼마에 들어왔다 그랬더라? 근데 뭐 한 3만 원인가? 아니 5천 원. 아니요, 1,000원대 에? 몇천 원대 들어가셨다고 했죠. 10,000원도 안 되는. 네, 아니, 계속해서 모으셨다 하더라고요. 진짜 전원주 선생님 그런 얘기 했대요. 자기 쓰고 죽을 거라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자꾸 애들이 인감 달라고 그런대. 나 쓰고 죽을 거라고 그랬다는데 야 삼성전자도 20만. 야 그때 60만 닉스 했을 때 맞아. 빠질 거라고 좀 빠지면 들어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2배가 올랐네요. 그러고 나서도 몇 달 전에 13만 전자였어요. 그러니까요. 10만 전자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뉴스가 됐었는데.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시작이라는 거지 시작. 여기 보시면 대통령이 계속 지금 신호를 보냅니다. 매일경제. 검찰 주가 조작 혐의 대신증권 압수수색 윗선 공범 찾는다. 야 이런 기사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증권사 압수수색 기사. 여기 보면은 머니투데이. 부장이 세력과 손잡고 코스닥 주가 조작, 대신증권 등 압수수색. 야, 증권사에서 부장이 이렇게 작업하면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고 얼마나 인생이 편했겠어. 김건희가 마치 주가 조작을 발명이라도 한 듯이 시작한 게 아닐 거라는 거죠. 그 내부에서 해왔던 만행들을 그녀가 그대로 보고 배워서 개인이 주가 조작 세력의 남편이 이용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게 조직으로 이루어지면 더 크게 해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렇지. 예. 팀플레이, 그 협동 정신을 발휘하면 좋은 일도 좋은 일이지만 나쁜 것도 더 크게 해먹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지, 아들은. 더구나 요 기사도 또 좋습니다. 주요 상장사 배당 전년보다 15.3% 증가, 절반가량 배당 확대. 이거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이렇게 뱉어내야지. 이런 것도 아주 바람직한 기사입니다. 내일은 6천 뚫겠네요. 뚫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왜냐면 뭐 코앞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들 들어갔겠죠 오늘. 이게 저희가 옛날에 그 대선 그 개표 방송할 때 KBS가 한번 대박 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선거 방송에 모든 언론사가 올인하거든. 자기네 이제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가장 드라마틱한 방송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MBC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준비를 했어. 그런데 KBS가 딱 하나 CG 넣어가지고 그때 잘 나왔어 시청률이. 뭐였냐면 그 주유소에 이렇게 기름 올라가는 거 있잖아. 네. 딱딱딱딱. 아, 그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각 개표 상황을 뭐
뭐 32,000에서 갑자기 4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차라락, 또 차라락, 올라가는 차라락 과정을 올라가는. 보여준 거야. 아, 그러면 또 쫄깃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랑 특별히 상관없더라도 뭔가 이렇게 비워진 게 채워지는 걸 보는 묘한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달달 올라가면 그래 빨리 올라가 뭐 그냥 상관없이 맞아, 맞아. 눈에 즐거움이 있어. 근데 제가 봤을 때 주식 투자 안 하더라도 요거 약간 좀 5,969에 딱 끝난 거라 아유 이게 좀 채워지면 깔끔하게 좋겠다. 좀 마무리를 하고 싶단 말이야 사람들이. 일단 제가 봤을 때 6천은 일단 찍고 간다. 아, 죄송합니다. 이건 뇌피셜입니다. 저는 주식 정말 몰라요, 여러분. 그냥 그런 심리적인 그런 기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한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직거래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요건 제가 좀 압니다. 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통일교 청탁 알선수재 유죄 징역 6년. 예, 구형이 5년이었어. 5년이었죠. 그런데 구형보다 더 1년 더 나왔으면 어느 판사께서 내렸겠어요. 그분이시 그렇습니다. 그분입니다. 대한민국에 판사가 한 사람밖에 없나? 어? 대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이야 이것도. 건강만 허락하면 네. 이 내란 혹은 김건희 관련 재판은 다 그분께서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김건희한테 그 뇌물 뭐 샤넬 가방 같은 거 받은 거로 1년 8개월이거든 꼴랑. 근데 준 놈한테 지금 6년이 나온 거야. 에? 그 얼마나 이게 지금 엉터리 판결을 누구야 저 우인성이 한 걸 지냐 이 말이지. 에?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 1차 때 준 거 처음에 준 샤넬 가방 같은 경우에는 뭐 뇌물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로 판단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선고에서는 그것도 뇌물이 맞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했으니까 이미 형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자, 대진관 판사가 좀 다 하면 안 되나 그냥? 이렇게 밑에 판사들 더 많이 거느리고. 이럴 거면 그냥 대법관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 그러면 또 1, 2심을 또 못 챙기잖아요. 아, 그럴 수 네. 안타깝습니다. 네. 한 명- 파기 자판해야죠 거기서.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뭐 국회가 오늘 좀 바쁜데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장관 내란 외환 사면금지법 위헌 여지 없어. 네, 깔끔하게 세법에 대해서 위헌 여지 없다라고 법무장관이 딱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면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오늘 법사위에서 뭐 논의는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고 다음에? 미뤘죠. 예, 예. 왜요? 뭐 아무래도 급하게 이제 나온 거 1심 판결 이후에 조금 속도를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좀 더 수기도 할 필요도 있을 거고.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이 내란 외환 사면 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 1심이 진행됐고 이제 2심에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다. 그리고 이 내란 사면 금지법을 갖고 국민의힘에 너네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면 또 거기 안에서 또 장동혁 지도부나 소장파나 뭐 사분의 돼서 지지고 볶고 싸울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거기에 분란을 일으키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런 계산을 하지 않은가나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법 가지고는 분란 잘 안 일으키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근데 이거 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그렇죠. 없는 입법부인데 여기. 내란죄나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온 국민이 겪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위헌 여지 없다는 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얘기함으로써 여론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렇죠. 국민을 먼저 설득한 다음에 법을 통과시키는 건 그냥 입법기관들끼리 통과하는 거랑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시러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요거 말 많고 템 많다. 발음도 잘 안 되는. 중수청 조직 일원화 6대 범죄 수사 정부 43일 만에 재입법 예고. 네. 요거 1급에서 9급 수사관 단일 단일 직급. 직급으로. 네. 근데 검사 파면 징계 가능하고 요것도 이제 일반 공무원처럼 됐는데 검찰총장 명칭을 꼭 유지해야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헌법에 거기에 나와서 이제 위헌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한 건데 뭐 지금 원포인트 개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뭐 여기에 하나 슬쩍 넣어서 검찰총장 이름을 좀 빼는 거를 넣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이제 공소총장으로 바꾸는 것 명칭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니, 헌법까지 손 안 대도 네, 뭐 다른 뭐 형법이라든가 바꿔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네, 뭐 아무래도 지금 뭐 법 하나 움직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 나니 일단 이렇게 일단 미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또 가결이 됐군요. 오늘 공천 헌금 1억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가결됐어요. 이러면 이제 구속으로 바로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얘기들이 나와 있었고 뭐 그 전에 이제 다른 국힘에서도 뭐 가결돼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의원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마냥 보호해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선우 의원이 뭐 살아 돌아와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영장 청구가 먼저 선행이 됐고 그 다음에 가결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구속이 되어도 괜찮다라는 쪽에 표를 던져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어느 정도 같은 뭐 한때 동료 의원이었지만 가벌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와서 보면 이제 사실 뭐 정청래, 박찬대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단 말이죠. 그때 정청래 대표가 정말 멋있는 대사를 읊조렸어요. 정청래 인간 강선우 위로 동질한 비가 오면 함께 맞아주는 것. 요거 때문에 많이 좀 점수 땄죠. 반면에 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은 사퇴를 촉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누군가는 꼭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고 동료 의원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요구는 쉬운 일은 아니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말이 없어요. 말을 못해. 당무 개입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사건건 뭔가 국정에 개입하는 모습이 대통령은 상당히 좀 자제하는 그런 입장인데 요게 이제 7월이잖아요. 7월 24일인가 그랬는데 요때는 제가 이제 청와대 아직 출입 전이라서 내부 취재를 자세히는 못했습니다만 박찬대 의원 쪽 취재를 해보면 이게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리는 국회에서의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죠. 그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못하는 거를 이제 박찬대 의원이 대신 가려운 뭐 복심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대신 해줬다, 뭐 결단을 내려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소위 폭탄 처리를 박찬대 의원이 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 사건이 내각에 강선우 의원이 들어간 후에 발생했으면 수습이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정권 초기 출범 이후에 이재명 내각이 엄청나게 흔들렸을 사건인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당시 청와대에서 명시적으로 어떤 사인을 내보내진 않았지만 박찬대 의원이 총대를 맨 것으로 보는 것이 내상도 컸죠. 네, 합리적인 것 같고 그때 내상 때문에 사실은 박찬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큰 그렇죠. 피해를 입었는데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는 일절 나선 적이 없어. 근데 오히려 마이너스 가는 박찬대를 보호하지 않았던 부분도 사실은 있다 하는 것들을 다시 복귀해 보니까 보이네요.